자, 첫 번째 우리 이 지문이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칠 권리라는 게 뭔지를 선생님이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는데 열심히 안 읽는 것 같아. 그죠? 읽어봐 하면 물어본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종현을 이렇게 찍어갖고 종현아 뭐 어쩌고 해갖고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놨어. 근데 종현이가 선생님 그거 조금 불쾌하니까 지워주세요. 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되게 나쁜 것들도 많아요. 아주 안 좋게 악용되는 것들도 많아서 사실 이 이칠 권리라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현재. 자, 그래서 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제재 개관부터 보자면 주장하는 글이죠. 그죠? 주장하는 글로서 잊혀져야 되는 것, 그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 시급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장과 근거가 나타나요. 자, 근거는 보통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가 중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그냥 본격적으로 막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 기간에 이렇게 종료되면 또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읽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도 읽고 1학년 학생들도 꽤 여러 명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게다가 지금 3학년들은 1학년 과정에서 뭐 들어가는지 못 보는데 그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에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참 끼인 세대야 지금 3학년들이. 그래서 그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1학년 교과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시험 대비는 학교별로 해드리지만 중학교 수업은 1, 2, 3학년을 다 모아서 해요.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광범위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거라는 것은 보통 자료, 수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이나 연구, 결과, 그죠? 그 다음에 권위적인 거 말고 권위가 있는 기관,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나 혹은 자료, 통계 이런 것들이 전부 근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칠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대요. 왜? 했더니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근거가 될 수 없어.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요. 혹은 내 동생이 그러는데 말을 이렇게 잘 갈아서 먹으면 당뇨에 도움이 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나 수치 이런 것들인데 주로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이 중요하다.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혹은 그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누구라든지 하다못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가야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를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비판해야 될까요? 주장을 하려면 비판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뭘까요? 한계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칠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장하는 글은 문제 상황과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서술형 같은 것으로 나와버리고 이게 우리 대학 가는데 실제 점수로 반영됩니다. 3학년들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다. 네.
특히 여학생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남학교보다 국어가 5배에서 10배는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인데 여학교, 여고 이런 데는 우리 지역은 특이하게 여고, 남고로 아직도 갈라져 있는데 여기만 조금 벗어나면 다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서울 안에는 아직도 여고, 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여학생들 주로 여고로 가는데 그 앞에가 좀 치열하고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그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상황과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요 봤던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에 여러 가지 자료, 연구, 통계, 조사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설득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서 쭉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짜임을 보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했습니다. 서론을 제시하고 그럼 본론에서는 입칠 권리를 법제화,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까닭을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돼요. 선생님이 야구를 보느라고 티빙을 보는데 티빙 보니까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뭐 사과문 이런 거 올라왔더라고요. 자,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 자, 2번째,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째는 현행 법은 충분히 보장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약 정리예요. 또 하나는 주장을 강조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주장하는 글, 논설문의 결론 부분은 저 2가지를 사용합니다. 요약 정리와 주장의 강조 마무리. 이것이 결론의 역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쓰셨을 것으로 보고 지우겠습니다. 주장 강조하고 마무리하는 거, 요약 정리,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독해해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에서 뭘 했냐면 자, 2018년 5월에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유럽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된 거예요. 자,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이 많이 들어있지만 거기에서 꼭 봐야 되는 게 뭔지, 나머지 글을 다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읽는데 핵심 포인트가 이거다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포인트 중심으로 읽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칠 권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주장이 이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랬죠. 자, 의문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 진부해요. 그러니까 별로 주의,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 흥미, 그리고 주의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한다. 뻔한 내용인데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문제죠. 의문형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변화 주기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뻔한 거야. 근데 무엇일까? 우리가 강연을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앞에 강사가 쭉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전략, 글을 전개하는 구조,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독서 학원 가서 책 읽는다 이러는데 그렇게 할 힘도 여러분이 많이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전략대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독서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어야죠. 지금은 독서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죠? 입시 국어를 하는 겁니다. 수능 국어에 다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철저하게 그 대학 가는 국어, 그것만 합니다. 그 대학 가는 국어가 되게 수준이 낮거나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수준 높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나온다. 이제 우리가 그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걸 보면 더 아시게 됩니다. 점점 이제 어려운 지문들을 조금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문형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력을 더 높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 전체의 화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까 이칠 권리의 법제화였다 이렇게 됩니다. 왜 크기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됐어요 이제. 자, 본론입니다.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그죠?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돼. 자, 그래서 최근에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네이버에 탁 쳐보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나무 위키 이렇게 해서 쫙 나오고 막 블로그 이런 데서 막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가 누군지 이혼을 언제 했는지 막 무슨 사건 사고 논란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 각종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문제죠. 가짜 뉴스 이거 심각해요. 허위 사실로 우리가 특히 유명인, 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개인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가짜 뉴스는 확대 재생산이 문제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상 털기 있죠. 그지? 이런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자, 그러면 가서 금융치료를 해줍시다. 뭐 이러면서 막 쫙 신상 털어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위치 막 좌표 찍어갖고 여기 가서 막 전화해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잘못이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만약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때 뭐 사과해야죠. 법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참교육이란 드라마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법이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그 보다가 TV 부셔버릴 뻔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억울한 걸 좀 싫어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상 털기, 허위 사실의 확대 재생산, 이게 개인정보 노출이 갖고 오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칠 권리란 무엇인가요? 옆에 적혀 있죠. 선생님 물어본 이유가 다 좌우에 있는 이런 날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다.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자, 이 사생활 침해는 결국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인터넷 시대가 낳은 어두운 부분이죠. 그죠? 인터넷 시대의 그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된다. 둘째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첫 번째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 정보는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혹은 와이프나 딸이나 아들이나 아니면 직계 존속, 다시 말하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 또 장인, 장모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그럼 그거 안 내도 돼. 과거엔 무조건 다 내라 했거든요. 근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좀 우리나라도 많이 강화된 편이죠.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법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죠. 특히 공인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그치? 그래서 종현이한테 선생님이 막 욕을 막 퍼부었어. 그러면서 종현이, 쌤 왜 그러세요? 하면 내 표현의 자유야. 이렇게 하면 종현이는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죠. 표현의 자유인데 상대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지? 내 정보에 관한 것을 함부로 막 수집해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개입니다. 뭐죠? 범위. 그죠? 어떻게 이용. 이 두 가지예요. 어디에 이용될 것인가 보고 거기는 이용 못합니다 하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제화가 되면 되게 좋겠죠. 그냥 내 정보를 함부로 누가 갖다 쓸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막 퍼지기 때문에 쉽게 노출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법제화가 됐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스스로 삭제가 가능해요. 혹은 내가 삭제할 수 없는 경우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필기를 해주거나 줄을 긋거나 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쓰는 것은 딱 한 가지 포인트만 두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흐름을 보면서 더 중요한 정보를 빨리 읽어내는 능력. 싹 봤어. 얘가 핵심이구나. 그건 자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을 스스로 하면 잘 안 하고 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선생님이 딱 앉혀놓고 강제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잘 따라와야 돼요. 어떤 표본이나 모델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 공부 되게 잘하는 형 2명한테 영어 단어 외우는 거를 한 일주일 동안 전수를 되게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아직까지는 안 돼. 대학 입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가졌어, 속으로. 영어 단어를 그 형들처럼 딱 외웠더니 너무 좋더라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표본, 표준, 모델이 필요해.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스스로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셋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만으로는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뒷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이게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사실관계 다 확인하고 신원이 증명되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를 갖고 오려면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온 기관이나 단체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사정 해가지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은 정말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요. 가령 선생님이 이 학원을 오픈하려면 다 이게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법을 어기는 운영을 했다면 이 학원은 문 닫아야 돼요. 영업 정지 이런 걸 당한다. 여기는 다니는 학생이 한 달 정도만 안 온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저희 다시 영업 정지 해제됐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고객님 했을 때 몇 명이나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 건축법상으로 여기 학원이 들어와도 돼? 라는 것을 구청의 건축가와 그 다음에 교육청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협의를 누가 하냐면 제가 여기 학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청 건축가에 가서 건축법에 따라 이게 맞는지 자료를 떼오세요. 자기네들끼리 협의하는 건데 내가 자료를 떼와서 다시 그걸 교육청에 갖다 주면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선생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심지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한계, 피해자가 스스로 직접 증명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증명하지 못한다면 삭제할 수 없죠. 그죠? 이것이 바로 현행법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긴 글의 구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콕 짚어서 읽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도 전부 연결이 돼요. 국어만 따로 떼어져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입시 과목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우리 혹은 중학교 2학년 지금 사회가 세계사죠. 세계사 맞나? 역사. 네. 중3 역사가 한국사죠. 그것만 봐도 다 국어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읽어야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어. 따라서 요약 정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의 첫 번째는 요약 정리. 결론의 역할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칠 권리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장이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한다. 이게 바로 결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이다. 결론은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글의 결론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까지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지문 볼게요. 그러면 이걸 또 반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칠 권리 법제화가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특히 정치인 이런 경우에 그걸 삭제했으면 그 이전의 정보를 어디 가서 알 길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그냥 나쁜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중요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게 상대가 난 그게 기분 나쁜데 하지 마 이러면 자꾸 표현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특히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정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특징 2번에 보면 그 위에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가지고 법제화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제시했다. 아마 지난 한 10년 가까이 선생님이 이 지문을 해설했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 교과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 글은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례를 통해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얘기와 관계가 있지만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독자의 흥미, 관심을 유도하죠.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 판결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이칠 권리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했습니다. 물음표가 되어 있죠? 뭐 때문에 물음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에 관한 법제화가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자, 먼저입니다. 첫 번째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선출할 때 과거 행적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칠 권리가 법제화돼서 이것이 좀 침해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요구했어. 그때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가 싹 지워져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알 권리를 엄청 침해받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과거에 종현이가 선생님 때려갖고 선생님 막 여기 막 다 얼굴에 막 이렇게 광대뼈 부러지고 막 팔 다리 깁스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종현이가 절 때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기사가 됐어. 근데 종현이가 근데 그건 너무 과도하게 막 부풀린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 민감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삭제해 주세요.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에 종현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갔어. 그러면 종현이는 막 광명의 천사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종현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현이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알 권리 침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어떤 후보자가 이칠 권리를 들어 불리한 정보 삭제하도록 요구해서 정보가 삭제된다면 정보를 충분히 얻기가 어렵죠. 우리가 국민들은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알 권리 침해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있죠? 없어서는 아니됨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인데 예를 들어서 민호가 친구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렸다. SNS, 내 블로그에다가 정수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 나쁘게 쓴 게 아니라 정수가 이런 특징이 있다. 만약에 정수가 어떤 평론가란 말이에요. 근데 정수의 평론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약간 불쾌하다고 지워줘 하면 지워야 돼.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죠. 셋째, 적용 범위입니다. 같은 정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그래서 함부로 삭제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편 또 다른 사람은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칠 권리 자체를 제대로 적용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하고 식사를 했다는 정보는 공적 정보일까요? 사적 정보일까요? 만약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식사를 했어.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공적일까? 사적일까? 대통령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식사를 했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여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사적인 거죠. 그죠? 사적인,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만남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움직인 건데 사적일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공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적 활동으로 인정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그죠? 비공개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거죠. 대통령 이래버리면. 그지?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했습니다. 요약 정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성급하게 법제화를 하려 하지 말고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 통념을 고려해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하는 생각을 고려하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누가? 검색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것도 또 말이 맞는 거예요.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는 겁니다.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수능 국어에서는 반드시 5문제에서 6문제 세트로 해서 가, 나로 해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7월에는 가, 나로 된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고1 모의고사. 지금 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도. 그거부터 이제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들어오면 훨씬 유익한 거야. 3학년 때 오면 뭐 불리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장땡이지 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정리해 보는 거 볼게요. 자, 그 뒷페이지에 보면 가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정리해 봅시다. 이칠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 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 그죠? 개인정보 쉽게 노출된다. 두 번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행법은 충분히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장과 근거예요. 자, 제시문 나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보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장했죠? 왜? 알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그치?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움직인다. 국회의원 누가 움직인다 했을 때. 그게 공적이야? 사적이야? 애매모호하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적용할 거야? 공적인 것은 적용 못해. 근데 이게 공적인 활동으로 취급을 해야 될지, 사적이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가는 그 뒷페이지 보세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긍정적인 관점. 가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죠?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어느 글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이랬을 때 또 마찬가지죠. 가나 가운데 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가 더 타당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딱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뒤에 광고문 보시면 나를 지워주세요. 인터넷상에 퍼진 자신의 사진을 지우고 싶은 강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지우고 싶은 나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자기 영상을 지우고 싶은 민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자, 이 경우는 결국 잊힐 권리, 잊혀서는 안 되는 권리,
이제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뭘까?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토론하기는 과연 무엇이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셔도 돼요, 너. 얘는 오늘 3시 반에 와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었어. 챙겨서 가시고 시험 전에 다음 주가 시험인가? 너 언제지? 잠깐만 볼게. 다 챙겨갖고 와봐. 어이구. 괜찮아요.